안녕하세요. 쥐뿔도 없으면서 부동산 뽕에 맞아가지고 아파트 시세나 들여다보는 게 취미가 되어버린 취미 부자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제가 부동산 책은 겨우 4권째 읽고 있는데요. 아직도 감이 잡히지 않는군요. 이 정도 수준의 불인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자세한 질문 같은 거를 삼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건 그렇고 요즘 호갱노노를 들여다보는 게 참 재미가 있어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부동산 유튜브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는 지역을 늘려라.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니까 일단은 내가 사는 동네부터 빠삭하게 파악을 해라 해서 제가 파주시 고양시 매물을 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산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둘러만 보는 겁니다. 아직은 제가 투자를 한다거나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그럴 금액이 마련이 되지 못했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벌고 있잖아요. 근데 워낙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갭 투자를 한다 치더라도 최소 1억 이상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곳은 어렵고 약간 연식이 오래된 곳, 위치가 안 좋은 곳, 거기나 가능한 금액이고요. 제가 서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지방 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있기는 한데 현재 저는 그냥 알아보는 상태이고 공부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주로 호갱노노 앱을 보고 있는데 이게 뒷광고는 아니고요.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재미도 있는데 인생을 새로 배운다고나 할까?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바가 많아서 오늘 방송을 준비한 겁니다. 일단 저 같은 불인이 1학년들을 위해서 1.2학년인 제가 아파트 실거래가 앱, 특히 호갱노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호갱노노 말고도 아실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호갱이 되지 않으려면은 뭘 사든 간에 비싸게 사지 말고 싸게 사야죠. 얼마 정도 하는지 시세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갱노노 같은 앱을 통해서 아파트 매매, 전세 시세, 그리고 둘 간의 차이, 이걸 갭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갭을 알 수 있고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지 않아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영상도 있고 VR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개발 호재나 아파트 옆에 학교, 학군 뭐 이런 것도 있고 교통편, 인구 증가, 경사도 일조량까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능이 많아서요. 자기가 활용하기 나름이 있고 아직 저도 모르는 기능이 많아요. 아직 켜보지 않은 기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온 정보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이것도 제가 배워야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앱 안에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 글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아파트 장단점, 예상되는 호재,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읽어볼 때마다 느낀 점은 모두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자신의 아파트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인이 가두리를 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이하로는 거래가 안 되게 해야 한다. 영치기 차차차 뭐 끌어주고 땡겨주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정부 계획에도 없는 그런 전철 노선 같은 거 그런 것을 그려서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는 그럴싸하고 어떤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자기 아파트 코앞으로 지나가게 그렇게 임의대로 전철 노선을 그리세요. 이거는 오피셜은 아니고 뇌피셜. 물론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 입장으로는 전철이 많으면 좋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모아서 나라에다가 전철을 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철을 놔준다는 공약을 내세운 정치인에게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경기 북부 쪽은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편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상상 속의 전철 노선 이 중에는 뭐 타당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연장해도 뭐 수긍할 만하지만 어떤 거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고요. 하지만 이런 단결과 정신무장이 틀린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본인의 이해관계가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입장을 바꿔보면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가 살기 좋은데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땡땡 아파트랑 평형도 같고 거리도 안 먼데 왜 7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인근 부동산 가두리 행태 정말 심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식한테 증여를 한 거겠죠. 일반적인 거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들.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묘지요. 풍수지리적으로다가 명당이니까 조상들을 모신 거죠. 이 아파트가 그만큼 터가 좋다는 증거입니다. 이러다가 누가 아파트 나쁜 점 얘기하고 뭐 전망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개털립니다.
싸게 털고 갔다가 지금 아파트값 오르는 거 보고 배 아파서 그러시나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죠? 이러면서 댓글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면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줄 알고 본인 커뮤니티에 대한 단결력이 강한 사람들을 보고 싶다면은 아파트 앱을 보세요. 거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작은 핸드폰 안에서 원대한 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 보면은 정말 냉철하게 아파트 가격은 가치만큼 매겨져 있더라고요. 만약에 두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쳐봐요. 둘 다 대단지, 서로 지역도 같고 평수도 같아요. 하지만 실거래가를 보니까 내가 봐도 몇 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 당연히 전철역에서 멀어서 그런 거예요. 도보 5분하고 도보 15분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보 5분이면은 마을버스 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걸어가는 게 빨라요. 그래서 다들 걸어가고, 반면에 도보 15분이다. 그러면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마을버스를 탈까 걸어갈까. 운동 삼아서 걸으면은 그 정도는 가뿐히 걸어가는데, 만약에 출근 시간, 제일 바쁜 시간이면은 마을버스를 타야지 빨라요. 그래서 그만큼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아파트는 단지도 크고 평수도 크고 그 동네에서 제일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가 있다고 쳐요. 근데 다른 인근의 구축 단지랑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왜일까? 그것은 아파트가 산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좋게 말하면 숲세권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외딴 곳이에요. 주변에 마트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점 정도 있으면 굉장히 땡큐. 이 중에서 제일 크리티컬한 점은 초등학교가 근처에 없어가지고 우리 잼민이들 학교 가려면은 자차로 모시거나 아니면 스쿨버스를 타야 돼요. 그러면은 애 있는 집은 거긴 안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가격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 이거죠. 비싸면 비쌀수록 단점이 적어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려면은 우리가 강남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높은 것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현실 자각입니다. 특정 단지에서 살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실거주를 포기하고 반지하 월세를 살아? 그러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살려고 했는데 갭이 2억이야. 2억이 넘는데. 그래서 2억을 어떻게 벌지? 그거 벌려면은 내가 몇 년 동안 새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또 투자로 불린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게 말이 쉽지? 주식도 코인도 나락입니다. 현재. 나락을 갔어요. 그래서 현 시점 적금을 드는 게 고금리 특판을 드는 게 차라리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 수준에 맞게 눈높이를 하향 조정해야 돼요. 내가 꼭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내려놓으면 됩니다. 저처럼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파주에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많이 내려놨고 우리가 돈이 모자란 만큼 서울에서 멀어지면 돼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하고 멀리 떨어지고 접근도 힘든 곳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강다리는 건너야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강남에서 대각선으로 멀리 떨어지는 거. 가용 자금으로 서울 외곽이 안 되면은 경기도로 오시고, 경기도가 힘들면은 경기도 외곽으로 가시면 돼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추운 건 맞아요. 그래도 함경북도보다는 따뜻한 거 아니에요? 영하 20도 거의 봄이죠. 휴전선이 다행히 우리를 살린 거라고 할까나? 입지 브랜드 초품화 대단지 호재 이런 거 다 내려놓으면은 우리가 살 곳은 어딘가에는 있어요. 우리 모두가 신축을 원하잖아요. 새 아파트 물론 저도 좋아해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30년 묵은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는 자책과 갈증이 몰려온답니다. 나는 왜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까?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났을까? 비슷한 가격에 내가 더 좋은 곳을 고르지 못했을까? 하지만 현실은 싸고 좋은 곳은 없다. 저도 석 달이 대전 마련 후에는 갈증이 심해지는 거 아세요? 처음에는 제가 월세를 살기 싫어서 월세 탈출만 해보자.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해보자 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목표를 이루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 있죠. 자꾸 더 좋은 것에 대한 갈증이 몰려옵니다. 여기가 조갈이 났어요. 지금 제가 북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자. 지금 사는 집은 좁으니까 9평 8사로 가야지. 그러려면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지? 로또가 답인가? 별의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잠을 편히 못 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행인 점은 이런 불만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들도 호갱노노 앱에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살경이 예뻐서 좋고, 봄이 오면은 꽃이 피어서 좋고, 산속이라 공기가 맑고, 이렇게 안분지족하는 분들도 계세요. 현재의 조건에서 최대치의 행복을 추출하시는 분들이죠. 물론 더 비싼 곳, 더 발전한 곳, 이런 것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무의미하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그거대로 의미가 있고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곳으로 가면 좋죠.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건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다만 욕망에 매몰돼서 내가 하루하루 일상이 망가져간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걸 호갱노노 앱을 보고 깨우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전철역에서 멀다고요? 대신 애들 학교가 가까우면 된 거잖아요. 어른들이 좀 희생하면 되지. 또 여기는 집값이 제자리 걸음이고 호재가 없다. 그러니까 저같이 돈 없는 사람도 아파트라는 이름이 붙은 거를 그 건물의 한 구탱이를 취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파트가 산속에 있어서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공짜 피톤치드를 누리시면 됩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었더니 남의 집 할아버지 묘가 보인다. 이거는 또 거기 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소음공해 없이 조용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새가 쥐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 기상을 하는 그런 내가 꿈꾸던 삶, 이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내가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도 괜히 갈증만 느끼지 말고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더 의욕적으로 제가 부동산 책에 밑줄 빡빡 그어가면서 읽어봐야겠네요.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또 마무리는 돈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아무튼 미래도 좋지만 우리 현재의 행복을 너무 위태롭게 하지 말자. 방송 여기까지입니다.